네, 2025년 5월 3일 이정훈입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뭐냐?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한덕수 전 총리하고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두 사람이 보수 후보로 단일화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당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김문수는 분명히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왜 마음이 변했냐고요?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를 밟기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 찍는 날이 5월 3일이고요. 이 방송 나가는 4일은 일요일이죠. 5월 5일이 어린이날 휴무입니다. 그리고 5월 6일은 대체 휴일, 그리고 5월 7일 날 수요일 날 공식적으로 우리는 정상적으로 기관이 돌아갑니다. 자, 6 수요일이죠. 7, 8, 9 지나면 5월 10일이 토요일이고 5월 11일이 일요일입니다. 이 5월 11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 나갈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5월 11일 오후 6시까지 이번 대선에 나갈 사람들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현재까지 하는 건 예비 신청이고요. 예비 신청에는 한덕수 전 총리도 물론 했고, 그리고 이제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그리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다 했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5월 11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나면 5월 12일부터 선거 기간에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해외에 있는 이 거소증을 갖고 있는 해외 우리 교포들이 투표를 하고요. 그리고 26일부터 29일 사이에는 이 배를 타고 다니는 우리나라 국민들 있죠. 배 위에서 선상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29, 30 날은 사전 투표를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전 투표를 하고 6월 3일 날 본 투표를 합니다. 그러면 5월 11일 후보 등록을 마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후보자 번호가 부여되죠. 제1번은 민주당 후보가 될 거고 이재명, 2번은 현재로는 김문수 국힘당 후보가 될 겁니다. 3번은 이제 각 의석수에 따라 가다가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가는데 무소속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가나다 순으로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무소속이니까 저 끝에 어떤 번호를 받겠죠. 자, 국힘당의 김문수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되면은 이 후보는요, 당대표와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나선 사람이 당을 장악할 수 있어야 선거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의 확정된 후보는 당대표와 같은 권한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문수 후보는 인사를 했어요. 어떤 인사를 했느냐? 선대위원장을 정했습니다. 한동훈 씨,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나경원, 양영자 후보도 이번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에는요, 장동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사무총장이 국힘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건 아시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으로는 김재원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문수 후보는 국힘당에서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미 그 권한에 의해서 인사를 행사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했습니다. 자, 이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공당인 국힘당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후보가 확정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을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면 국힘당도 공당이니까 이 공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덕수라는 사람을 국힘당에서 어느 날 갑자기 추대하는 형식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확정되는 과정에서도 12명의 후보가 경쟁하다가 4명을 추리고 해서 최종 경선을 통해서 확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씨가 국힘당에 들어와서 둘이 경쟁을 하든지 해서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야 공당으로서의 정당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한덕수 씨가 국힘당에 입당을 해야 됩니다. 입당을 오늘 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은 뭐냐? 국힘당에서 공식적으로 확정지은 김문수 후보를 사퇴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본인이 사퇴하면 되겠죠. 나 안 하겠다, 사퇴한다. 사퇴하고 한덕수랑 경쟁하겠다. 아니면 한덕수를 그냥 추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과정을 거치려면 어쨌든 사퇴를 하든 뭐하든 간에 한덕수를 뽑으려면은 이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 뭐만 당원의 총의를 모아야 됩니다.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전당대회를 할 수 없으면 뭘로 하느냐? 전국위원회로 합니다.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는 지난번에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하고 탄핵 정국에서 그리고 비대위를 만들 때 비대위를 만들으라는 결정을 전당대회의 임무를 수임받은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전국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면 비대위로 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당대표와 같은 대통령 후보를 뽑았는데 그를 다른 누구와 경쟁시키겠다라고 하려면은 당원 당규에 그런 게 있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그렇게 한다면은 당 전체 차원에서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게 군주국가의 당이 아니잖아요. 그럼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뭐하고 해서 한덕수랑 한다면 한덕수를 추대하는 형식으로 할 수 없고 한덕수와 김문수 둘이 뭐 경선을 하는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공휴일을 지나면은 수, 목, 금 밖에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쉬는데 일요일 날이 후보 등록 마감일이에요. 수, 목, 금 사이에 국힘당이 한덕수하고 김문수 새로운 경선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상식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월 10일 날 후보 등록을 할 때는 김문수는 국힘당 후보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무소속으로 한덕수는 저 끝번호를 받고 일단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각자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을 10일부터 하게 되죠. 그리고 5월 20날부터 재외국민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요 기간, 요게 5월 20날이 그 다음 주 월요일인데 어린이날부터 시작되는 주에 못하고 그 다음 주 사이에 둘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때 국힘당에서 한덕수를 뽑아낸다 그러면 이 혼란이 생겨요. 왜냐? 이미 번호는 부여됐어요. 2번에 김문수, 저 무소속의 한. 이거 어떻게 단일화합니까? 이미 번호는 부여됐고.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사퇴를 해버리는 방법이 없죠. 근데 공당에서 그거를 뭐 어떻게 받아줄지 본인이 안 하겠다고 사퇴하면 되는데 그러면 국힘당은 지지하는 사람들은 저 무소속 번호를 받은 한덕수를 찍는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한덕수 씨는 국힘당에 그때는 못 들어와요. 들어와도 김문수 자리를 2번을 차지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보통 선거를 대선 치를 때 한 500억 정도가 쓴다 그러죠. 이번에 이재명 씨가 선거법 위반 확정이 되면 434억 원인가 지난 대선 때 받은 그 쓴 돈을 정부한테 받았죠. 그걸 토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국힘당은 김문수가 그냥 뛰게 되면 500억 정도를 쓰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 김문수 씨는 나 사퇴했다. 근데 한덕수를 지지해라 그러면 한덕수 씨는 무소속이에요. 이 무소속을 국민의힘이 지원한다고 해서 한덕수 씨가 많은 득표를 하게 되면 나중에 선거자금 500억 썼던 걸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만 국힘당은 못한다는 거죠. 국힘당 조직이 몰려가서 이제 선거운동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만 아주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죠. 이때 단일화를 하지 못하면 마지막으로 뭐 사전투표를 시작하는 5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시간이 뭐 굉장히 빨리 오죠. 그 직전에 또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더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한덕수 후보 내지는 한덕수 후보가 보고 이번 선거에 나가라고 한 사람들이 정치 감각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처럼 김문수,
한덕수 단일화할 수 있다. 수수동맹이 맺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큰 착각이 뭔가 하면은 노무현하고 정몽준 단일화할 때는 시간이 아주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2002년 12월 19일 날 있었던 대통령 선거인데요. 16대 대통령 선거. 그때 새천년 민주당에서는 3월 9일부터 4월 27일까지 국민참여 경선을 해서 4월 27일까지 마감을 해가지고 노무현 씨를 대통령 후보로 확정합니다. 한나라당은 4월 13일부터 해가지고 5월 9일까지 해갖고 역시 이회창 씨를 후보로 확정합니다. 두 당 모두 이제 4월 말 내지 5월 초에 후보를 확정했는데 대통령 선거는 그로부터 6개월 더 전이난 12월 19일 날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아주 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계속 안 올라갔어. 그런데 제3 후보로 정몽준 씨가 막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6개월이라는 시간 사이에 이 시간 사이에 어떻게 하다가 노무현 후보가 그래 단일화 하자. 너랑 나랑 다시 붙자라고 해서 국민 경선 형태로 경선할 여유가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노무현 씨가 정몽준보다 밀렸는데 이긴 거죠. 그 여세를 몰아서 12월 19일 날 이회창 후보를 본선에서 이겼던 겁니다.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후보로 등록할 때까지 시간이 불과 휴일 빼고 나면 수, 목, 금 3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무현 정몽준 식의 후보 단일화 과정을 물리적 시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한덕수 후보는 몰랐고 국힘당에서도 한덕수 후보를 내심 추대하겠다는 투로 이렇게 옹립하려고 했던 세력들도 이 부분을 크게 간과한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사퇴를 하더라도 국힘당은 저 무소속으로 나온 한덕수 후보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뭔가 지금 밸런스가 안 맞는 거가 되는 거죠. 못할 바는 없지만. 그리고 한덕수 씨는 본인 스스로가 선거 자금을 후원회를 받든 뭐하든 간에 한 500억 정도 드는 돈을 만들어 써야 되는 거예요. 국힘당의 대표였다면 후보였다면 간단하게 풀릴 문제죠. 그러니까 가장 좋았던 거는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빨리 해서 국힘당에 들어와서 국힘당이 경선할 때부터 참여를 해가지고 1등을 했었으면 제일 좋았죠. 그랬으면 문제가 없고 국힘당 조직을 다 장악해서 할 수 있는데 그걸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와의 단일화는 상당히 어렵게 됐습니다. 김문수가 사퇴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사퇴를 하게 되면 김문수 지지 세력이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반발도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상당히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국힘당 후보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옵니다. 불가능입니다. 무소속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뭔가 조건이 안 맞으면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계속 김문수를 옹립해서 나가라 그러고 김문수가 만약에 고집한다면은 보수는 한덕수와 김문수로 쪼개져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크게 공헌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덕수 후보가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민주당과 싸우는 모습을 보였을 때는 인기가 올라가지만 막상 조직이 없는 무소속 후보로 처음엔 그렇게 움직여야 되죠. 그럼 지지율이 안 올라갈 수도 있으면 오히려 김문수로 단일화하라, 한덕수 사퇴하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전혀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하셨죠. 제가 지금 한덕수 후보가 5.18 광주에 가서 나도 호남 사람이다 외치고 온 걸 보고 답답하다 그랬는데 선거운동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거죠. 평생 관료로 해온 분의 한계. 정치가 어떻게 되는지 일정을 읽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감각을 놓치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그래서 지금 보수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씨보다 훨씬 더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적극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그가 이미 국힘당에서 공식적으로 선출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이 자리를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국힘당이 후보를 뽑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5월 11일까지 해낼 방법이 없다. 전국위원회 열어서 또 새로 어떤 경선 절차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급하게 치르죠? 치른다면은 다행이고. 근데 김문수 씨도 지금까지 선거운동 해놓고 여기서 추가 경선을 해서 또 한덕수는 왜
누구는 3차전, 2차전 본선 이렇게 왔는데 너는 왜 맨 마지막에 붙니? 이런 혜택은 줄 수 없잖아요. 그 김문수 후보가 사퇴를 해서 긴급히 다시 하는데 한덕수 씨가 국힘당에 입당해서 후보로 나오고 한동훈이 또 나올 수도 있죠. 홍준표는 정치 그만둔다고 했으니까 안철수 나오고 그럼 다시 경선하는데 이 경선에서 한덕수가 이긴다는 보장이 있나요? 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2등을 한동훈이 당선되면 한동훈을 후보로 내세울 건가? 국힘당은 지금 큰 모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는 국힘당의 후보가 못 되고 저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김문수가 사퇴를 안 하면 보수파는 쪼개져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주고 김문수가 사퇴한다면 국민의힘 조직이 저쪽 가서 해주기는 하는데 아주 이상한 모양이 되는 거죠. 기형적인 선거가 되는 거예요. 국힘이 새로 대선 후보를 선출할 시간이 없다는 부분을 놓쳤고 결론적으로 김문수와 한덕수의 아름다운 단일화는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이거는 정치 일정, 정치 감각을 놓친 한덕수 내지는 한덕수를 지지한 세력이 크나큰 미스다. 아마 민주당은 김문수가 사퇴를 하고 한덕수 무소속을 후보를 국힘당이 지원하는 그런 대선에 들어가면 아주 이걸 집요하게 공격할 겁니다. 이게 무슨 민주정당이냐 공당이냐 이것을 막는 작전을 준비해놔야 될 거예요. 이제 민주당의 약점은 이재명 씨가 서울고법에서 유죄가 나오죠. 형량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번 선거에 못 나오는 것 수도 있죠. 그것과 이것이 충돌해서 굉장히 시끄러운 선거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국민의힘은 세우면서 이번 대선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가 사퇴를 하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로 보수 세력, 국힘당에서 뽑은 김문수 후보로 보수가 단일화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낙연 후보와의 단일화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낙연 씨 측 주장은 국힘당 이름으로는 단일화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합당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합당을 수목금 사이에 해낼 방법이 없죠. 이낙연도 출마한다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국힘당하고 이낙연 씨가 이끄는 당이 만약 합당을 해서 이름을 바꿔서 한다 그러면 국힘당 2번 이미 9호를 번호를 받게 되는 김문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명도 바꿀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한덕수가 사퇴를 하고 김문수로 단일화되는데 이낙연 사퇴하는 식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오히려 완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오히려 김문수로 보수 후보가 단일화되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만 됩니다.